자, 봅시다. 반대를 플러스 방정식과 관련해서 앞서 저기에 있는 상수 B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이제 A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1.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자, 기체에 의한 압력, 그걸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죠. 자, 기압은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기체 분자가 막 달려가다가 이 벽을 쾅 하고 때리죠. 때리고 나서 벽에 뭘 줄 수 있어요? 충격을 줄 수 있고, 그 충격을 그 그릇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충격을 측정한 게 그게 바로 기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그게 들어있는 그 그릇 벽을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가 압력이 크냐 작냐의 어떤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기체 분자인데 이놈의 벽을 10N으로 때릴 작정이야. 그럼 내가 10N으로 가서 땡 때리면은 저 바깥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선 10N에 대한 어떤 힘이 충격이 있고 그걸 단면으로 나누면 압력이 얼마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난데없이 이제 실제 기체가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10N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10N을 이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또 다른 실제 기체가 나를 뒤에서 한 2N 정도로 당기는 거야. 뭐 때문에? 인력 때문에. 그래서 나는 10N으로 충돌할 예정인데 뒤에서 2N으로 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벽에 8N의 힘밖에 줄 수가 없다. 라는 것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10N에 해당하는 압력이었을 것이 8N으로 줄어들었다. 그 8N을 실제 측정하게 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얘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아까 어디까지 있었냐면요. P 아이디얼 괄호 열고 VM 레알. 네, 레알 마드리드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아, 얘기해 준 적 없어요. 그것도 재밌는데. 자, 빼기 B RT. 자, 저 보이세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는요, 그냥 축구팀이 아니에요. 바로 스페인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두 정치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이제 그 스페인의 축구와 스페인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스페인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근대 스페인은. 알겠죠? 네, 레알 마드리드 아주 깜짝 놀랄 텐데. 저 어쨌건 요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정하느냐? 짜자자잔. 이렇게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실제 측정되는 기압이 되는 거죠. 거기에 여기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알파라고 썼는데 이게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
그게 이상기체적인 압력으로 치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반데르벌스 옹께서는 요런 어떤 그 직관을 가지고 식을 가져간 거예요. 자, 이때 얘는 어디 갔을까요? 이건 어디 갔을까요? 만약 청력이 작용한다면 얘기는 완전 반대가 돼요. 내가 원래 10N으로 측정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또 다른 기체가 이야! 무슨 발로 차 막 무슨 말 나겠어요? 저리 가! 그러면서 막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럼 내가 이게 10N이 아니고 12N으로 충돌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완전 반대 얘기가 되지. 그럼 그 청력은 어디 갔냐고. 왜 그 청력은 얘기 안 하냐고. 청력은 왜 아무 얘기 안 할까요? 왜 청력은 아무 얘기 안 하죠? 민트? 청력 어디 갔어요? 울산 갔나? 상쇄? 인력, 청력, 중력 이런 비접촉력은 없앨 수가 없죠. 그냥 무조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제 현상은 전체적인 어떤 결과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맞지만 비접촉력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있어요. 있는데 왜 어디 갔냐고. 있는데 어디 갔냐고. 마이너스 인력 한가. 기체 분자간 청력은 무시하는 겁니다. 왜 무시하냐? 기체 상태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체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건 보통 청력보다 인력이 더 우세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서 보통의 기체는 항상 인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유는 뭘까요? otherwise. 왜 인력이 더 우세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 otherwise의 뜻은 뭐예요? 직역하면 그렇지 않으면이죠. 청력이 더 우세하다면이라는 뜻이겠죠. otherwise 바로 액체로의 상변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체 상태로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인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안 그러면 언젠간 액체가 되긴 할 거 아니에요.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운동 에너지를 뺏으면, 알겠어요? 운동 에너지를 뺏어서 위치 에너지, 인력 청력만으로 뭔가가 변화가 벌어지게 하는 게 그게 상변화잖아요. 근데 어쨌건 기체가 액체로 상변화 하잖아요.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 근데 액체 상태로 돼야 되는데 기체로 있을 때 청력이 더 크다고 하면 액체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있을 때는 무조건 인력이 크다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뭐를 무시할 수 있다? 청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만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것도 책에 안 나와요. 어떤 책을 읽어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이 들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결한다고요. 알겠죠?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2. 그래서 반데르벌스 상태 방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때 여기에 있는 저 알파는 VM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1. VM이 작으면 입자간 인력 커져요, 작아져요? 다시 중간에 말 하나 더 넣읍시다. 작으면 입자간 평균 거리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고 입자간 인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그러면 입자간 인력이 크게 나타날수록 보정학은 커져야 되겠어요, 작아져야 되겠어요?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라고. 이거 음의 상관관계라고. 무슨 말 나겠죠? 이제 두 번째 2. 그래서 이때 VM이란다. 저기는 알파가 음의 상관관계에 있으니까 가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VM의 n승, n승 어떤 k승 분의 a. mk라고요. 자, 저렇게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만 설명할 수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음의 상관관계만 설명할 수 있으면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을 이렇게 마치 반비례처럼 표현을 해놓으면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질 거 아니에요. 음의 상관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A는 뭔 거예요? 그냥 A는 그냥 비례상수인 거고요. 아시겠죠? 비례상수인 거고요.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알파를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관건은 여기 있는 K죠? K. 이게 사실은 1이어도 2어도 3이어도 4이어도 음의 상관관계잖아요. 맞죠? 1승이어도 2승이어도 3승이어도 작아지면 커지는 거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K는 2, 4, 6 등의 짝수여야 합니다. 짝수만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짝수만 될까요? 이런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나중에 학교 가서 이거 선생님 학교 수업에서 할 거거든요. 이때 진짜로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저거 한번 여쭤보세요. 저거 아시는지. 알면 되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경험으로는 소위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 중에도 저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내 경험으로는 저 모르는 사람들이 억수 많았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왜 짝수해야 될까요? 네? 마이너스면은 양의 상관관계지. 비례상수가 양이 어디 있어? 야, 음수가 어디 있어? 비례상수 마이너스 잠수면 어디 있어요? 자, 바로 뭐냐? 방금 우함수라고 했어요? 3. 정답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이제 수학적인 느낌을 받은 건데, 자, 뭐냐면 상태방 정식은
뭐가 됐건 실제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완전 당연한 말이에요? 완전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모든 기체는 압력이 증가하면, 아니 뭐 이렇게 기체뿐 아니라 모든 물체는 그냥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면 되죠? 부피가 감소하죠. 이상한 말이에요? 완전 맞는 말이에요? 완전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압력, 부피가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 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내가 1차 함수로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나요? 만약 1차 함수라고 하면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나요? 오, 좋네. 여기까지는 좋네. 자, 두 번째. 1차 함수 다음엔 몇 차 함수가 있죠? 2차 함수가 있죠. 그럼 2차 함수는 생겨본 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겨본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실존하는 거하고 말이 맞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 관계가 2차 함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지울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압력과 부피 관계에 대해서 3차 함수라고 해보죠. 그럼 3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줄어드나요? 네,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죠. 근데 좀 이상한 구간이 있죠. 이 이상한 구간을 뭐로 설명을 해주면 되냐면 상태 변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할 때는 부피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적에서 부피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3차 함수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4차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건 뭐예요? 압력이 증가할 때 오히려 부피가 커지고 있죠. 이게 또 4차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5차만 그려봅시다. 5차까지만 해봅시다. 5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5차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요 구간을 상변화 구간으로 잡으면 5차도 가능한 거죠. 3차도 가능하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 방정식으로 가능한 게 전체적인 차수가 몇 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차수가 홀수 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1차 이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실험 데이터를 아무리 찾아도 1차 함수차에 잘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도 가능한데 데이터가 아무래도 1차에서는 잘 벗어나기 때문에 1차를 버리고 3차, 5차, 7차의
홀수 차수 방정식으로 이 물질의 어떤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홀수 차수 방정식이 뭐? 상태 변화 설명에 적합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데르발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V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죠? 이거 V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자, 몇 차 방정식이라고 묻는다면 쫙 전개해야 되죠? 네, 다항식 전개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항식 전개하면 VM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오냐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수학생 누구예요? 여러분 수학생 누구예요? 이모쌤인가? 어쨌건 V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쫙 전개하면 3차 방정식이잖아. 왜? 이건 V의 제곱 있고 V 이거 있잖아. 통분하면 V 3차 나오잖아. 그러니까 반데르발 3차 상태 방정식의 중요한 의미는 얘가 바로 3차 방정식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홀수차로 만들어 주려면 이 자리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 짝수차로 만들어야 얘를 홀수차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상태 방정식은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상태 방정식 전문적인 책 찾으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 여기가 4차인 게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2가 아니라 4로 해놓으면 조금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근데 왜 반데르발스는 여기 2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4로 하면 실제 실험 데이터를 더 잘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반데르발스는 이걸 4로 했어요. 이게 2로 했어요. 이유는 19세기 사람이라서요. 계산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잖아요. 계산이 복잡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식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후대의 학자들은 이 차수를 늘릴 수 있지. 하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원리에 의해서 계산에 적합한 걸 컴퓨터로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 이유는 어떤 원리적인 중요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데르발스의 이 수식이 위대한 수식인 거예요. 알겠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주는 수식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A가 바로 이렇게 기체 자체 인력 보정항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리고 이때 뭐 A는 아까 뭐라고요? 없던 비례상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은 이게 이제 짝수 차면 되지 2냐 4냐도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라고 했을 때 상수하고 4라고 했을 때 상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지겠지. 그건 또 뭐로 측정하는 거야? 실험으로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니까 실험에서 데이터를 보강하면 되는 거니 사실 이게 2가 4냐 2냐 4냐는 그게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제 그렇게 구성된 게 바로 반데르발 상태 방정식입니다. 됐죠? 그죠? 생각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해줄게요. 줄게요. A 괄호가 3, 그 다음에 4 당이 자, 저기 A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를 찾고 싶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단위가 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A는 누구랑 단위가 같을 수밖에 없냐면요.
얘랑 단위가 같을 수밖에 없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단위를 어떻게? ATM 리터 제곱 퍼 몰의 제곱. 요게죠? A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따 여기서 마지막 5. A를 B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 역시나 단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 단위 얼마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ATM 리터 제곱 퍼 몰의 제곱. B의 단위가 뭐죠? 리터 퍼 몰이죠. 그럼 얘를 나누면 ATM 리터 퍼 몰. 근데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ATM 리터는 101.325 줄이죠. 그래서 B분의 A는 단위를 분석하면 무슨 에너지인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에너지. 이 무슨 에너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지울게요. 바로 쟤는 기체 두 분자가 이합체를 이루어 액체로 상변화하기 직 하는 순간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 거예요. 자, B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B가 어떤 상황이라고 했냐면 이합체를 이루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A는 뭘 보정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인력을 보정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걸 엮으면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가 액체가 들락말락 할 때 위치 에너지가 바로 B분의 A로 표현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진이루도 안녕. 비리얼이 사람 이름이 아니래요. 어떤 걸? 비리얼. 사람 이름 아니래요? 아, 찾아봤구나. 뭐래요? 무슨 뜻이지? 오른쪽을 뜻하는 라틴어 비스의 뭐시기 어쩌고 저쩌고. 아, 그래요? 아, 그게 사람 이름 아니었구나. 나도 이제 알았다. 고마워요.